이거 여기서 내가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너는 그래서 네 생각이 뭐야? 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근거는? 라고 했었을 때 가장 정확하게 핵심을 찌를 수 있는 것이 바로 매출이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너네 매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아니라고 네가 반박할 수 있어? 라고 되물어도 되는 부분이에요. 이 매출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 취준생분들에게는 이 매출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무기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의외로 많은 대학생분들이 이 전자공시를 활용하지를 못해요. 저는 이제 제 지인분들 중에서는 전자공시 한번 봐라 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저도.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대어미디어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매출 비중이 크니까 나는 투자 포인트를 이렇게 가져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요, 상품 유통 쪽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상품 유통, 뭐 여기에는 TCG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기타 0.1,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캐릭터 완구에 대해서 내가 만들고 그걸 판매하고 요런 부분들이 이제 기타 부분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방송 채널에 대해서 그런 수입은 한 1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조, TCG를 가져와서 만드는 것도 제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화책을 가지고 와서 만드는 것도 저는 제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상품 유통과 제조 이 두 사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제 TCG 같은 경우에는 유통에도 들어가고 제조에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업별 매출 추이에 대해서, 자, 상품 유통에 대해서는 증가하고 있어요.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부분을 보이는데, 반면에 제조 부분과 방송 채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중이 그만큼 축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사업별 매출 수익, 그래서 이제 TCG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게임기 소프트웨어 캐릭터 상품에 대한 유통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고 있어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TCG 같은 경우에는 내려간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TCG를 어떻게 보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유의한 TCG 카드가 매출에 타격을 입었기도 했고, 유튜브라던가 이런 걸 보면은 진입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메타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 유저들이 들어가기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신제품이 나오면 그 신제품에 따라서 메타가 금방금방 바뀌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유저들이 좀 등을 돌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일정 비중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뭐 정확한 전자공시에서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만, 하지만 만약에 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한 매출 감소라고 생각을 하면은 불매운동이 완화가 되었을 때는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좀 그렇게 염두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제 국내의 유의양 세븐즈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지만 그래도 해보니까 나쁘지 않네, 해보니까 애니메이션 괜찮네 라는 평이 들었을 때는 반대로 TCG에 대한 매출이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 코나미사거든요, 유의양 그 본사가. 코나미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을 본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유의양 세븐즈라는 그런 캐릭터에서 옛날 타이바가 사용했던 푸른 눈의 백룡도 기용하려고 하고, 룰도 굉장히 단축시켜서 초보자들도 쉽게 오게 하기 위해 룰을 좀 많이 바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충분히 모멘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 영업 이익과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우라노스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요. 전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업이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현금 흐름표를 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여기서 내가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어쨌든 자, 그래서 현금 흐름표와 영업이익을 같이 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려고 이제 노력을 할 건데요. 자, 제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를 만들었어요.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약 재무제표를 활용했습니다. 2017년도에 마이너스 3억이라는 적자가 있었지만 75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이제 2018년도에는 흑자가 되었단 말이죠. 전년도 대비해서 9억 정도의 그런 흑자가 발생이 되었는데, 반대로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내려갔어요. 그죠? 요건 좀 수상하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분명히 흑자가 났는데 왜 현금은 올라가지 않고 내려갔지? 그리고 나서 다음 2019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억의 적자가 났습니다. 진짜 대략적으로 17억 정도의 적자가 크게 난 거예요. 근데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서 올랐어요. 좀 수상하다 라는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정상적이라면은 이런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요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현금 흐름도
뭐 이렇게 있었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약간 이런 그림을 그릴 텐데 현금 흐름표는 반대의 그림을 그리고 있죠. 요거는 좀 수상하게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보지 말라고 했는데 이왕 만든 김에 제가 이제 같이 넣긴 했어요. 2017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투자자분들과 그리고 취업 준비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보시고 동의하는 부분은 활용하셔도 되고요. 나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더 자료를 찾아보신 다음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투자 포인트를 이렇게 가져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기업의 문제 그리고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업은요, 일본 콘텐츠를 수입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매운동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 유통으로 인한 이익은 분명히 증가를 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닌텐도 스위치를 계속적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사고 나서 소프트웨어 있으면은 뭐 하나 살까 말까? 만약에 유통업 중에서 이 비율이 많이 차지했다가 갑자기 내려가면은 비율 조절에 있어서 조금 더 균형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닌텐도 스위치 유통으로 인해서 뭐 이익은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나, 그리고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품 개발이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독립적인 그런 운영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유통의 비중이 지금 현재 많이 높아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만 쫓아가다 보면은 나중에 투자 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치우쳐져서 이게 조금 도태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캐릭터 라이선스를 활용한 카페 및 전시의 기회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청업체, 원피스 러닝 한강이라는 그런 이벤트를 했었을 때 이런 하청업체의 미숙한 운영이라던가 관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빈축을 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아프리카 방송 이렇게 하면서 우시는 분들도 제가 봤고, 사진 찍으면서 즐겁게 노는 거는 좋으나 컨텐츠도 많이 부족했고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되받아치고 싶어요. 만약에 면접관들이 아니 우리는 잘했는데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저는 이렇게 되받아치고 싶습니다. 만약에 대형 미디어가 정말 잘했고 성과를 잘 냈다고 하면은 왜 지금 원피스 카페가 없습니까? 전 이렇게 되받아치고 싶어요. 그게 뭐 장소적인 문제라던가 뭐 이 공간적인 문제라던가 이런 게 있다면 시즌별로 이번 시즌은 여기서, 이번 시즌은 여기서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업이잖아요. 기업이 돈이 되는 걸 왜 안 하겠습니까? 돈이 안 되니까 지금 안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으로 대받아치면은 취업 준비생분들이 면접을 보실 때 굉장히 큰 플러스 점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형 미디어 연극, 전시, 카페, 기획 장소는 대다수 용산의 아이파크몰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2014년도 자료밖에 찾지를 못했어요. 대외배이기 때문에 공개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지는 않겠죠. 예. 하지만 제가 2013년도 이런 기사를 제가 찾았을 때는 판매 금액의 25%를 내주는 수수료 체제가 있다라고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나와 있진 않지만 이건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만약에 임대료 플러스 매출 금액의 25%를 내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대형 미디어는 현재 그곳에서밖에 활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간혹 뭐 한강이라던가 다른 장소에서도 하긴 합니다. 하긴 하지만 이런 전시 같은 경우에는 아이파크몰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 이런 것도 확인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업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키덜트 및 어린이들을 주 고객층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그 키덜트 어린이층을 위해서 뭐 유통만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키덜트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일본의 제품들을 가져와서 국내 유통만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이 키덜트 및 어린이들을 위해서 제품 개발이라던가 이런 거를 잘 안 한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물론 뭐 아머드 스쿼드 같이
만들고 있는 거는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현재 큰 성과를 내진 않았고 현재 개발 중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도 이렇게 점점점 비중을 보자면은요 37%에서 65%까지 올라왔어요. 유통위의 비중이. 역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 불매운동이라던가 일본 본사의 영업 관여에 대해서 외부적인 변수가 많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여러분들 뭐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일본 기업 검수 진짜 빡세다. 그러니까 농담식으로라도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뭐 일러스트를 그리시는 분들이라던가 그만큼 일본이 저작권이라던가 그 검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빡빡하다라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도 대형미디어에서 일을 하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저는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일본 기업의 특성상 뭐 기획, 운영, 디자인 등의 이렇게 빡빡한 검수로 인해서 자사의 주체권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매출이 나오는 닌텐도 스위치 유통과 유의한 컨텐츠 관련 사업이 있지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한번 구매하고 1년, 2년 후에 신제품이 나오면 뭐 그때는 구매하실 수가 있겠지만 잘 구매를 안 한다 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그죠? 2020년 차기작 유이왕 세븐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여론이 현재는 안 좋아요. 그 부분이 악재로 작용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투자 포인트를 잡는다던가 하시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사업에 대한 국내 1위 기업인 거는 맞아요. 현재 캐릭터 산업 중에서 뭐 영실업 이런저런 기업이 있으나 저는 대형미디어가 지금 현재 그래도 사람들이 대형미디어는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유이왕, 닌텐도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1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지도적인 면이라던가 판매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1위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통에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강력한 IP들을 획득하고 있어요. 뭐 유이왕이라던가 닌텐도 중에서는 포켓몬도 물론 포켓몬 코리아가 있긴 있지만 어찌 보면은 닌텐도에 부합되어 있기 때문에 대원과 어떻게 연결이 돼 있나 이거는 제가 전자공시에서 확인을 할 수는 없었지만 닌텐도 스위치라는 그런 강력한 상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기업을 연장할 수 있는 유지가 된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요. 캐릭터 개발에 대해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규모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개발을 통해서 자사가 고유 IP를 획득을 한다면 지금까지 형성되어 있는 유통망들 뭐 지금 중국도 유통망을 지금 넓히려고 하는 추세인 것 같긴 하지만요. 이 유통망을 상대로 크게 대형미디어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여기서 저는 투자 포인트 그리고 면접 포인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형미디어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형미디어는 원래 유통회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예전에 만들었던 작품들을 보면은요, 해모수라던가 뭐 이런저런 작품들을 보면은 그래도 국내 애니메이션에 대한 애착이 있고 뭔가 자기들이 만들어서 큐빅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팡팡이라는 옛날 만화책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IP를 가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던 기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아직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형미디어는 유통회사가 아닙니다. 대형미디어는 근본은 그래도 국내 만화를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전파하고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기업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형미디어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 면접관이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투자를 했었을 때 내가 질문이 올 수도 있어요. 이 기업의 문제는 뭘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구하고 있는 고유의 IP, 저는 이 노력들이 곤이라는 캐릭터에서 굉장히 저는 꽂혔거든요. 이 곤을 시도를 했잖아요. 2017년도에 중국에다가 이렇게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알리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본인들의 IP에 대한 애착과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에는 아머드 사우루스에 관련해서 보고서를 만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 아머드 사우루스가 큰 흥행을 하고 매출 상승을 시킬 수 있는 모멘텀들이 발생이 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잡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형 미디어에 대한 분석 여기까지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실제 지금 시간이 한 12시 정도 됐어요. 오늘 막 수업 듣고 그래가지고 너무 피곤한데, 와, 정말 매일매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진짜 존경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우라노스 선생님 사진 딱. 제가 우리 선생님 이렇게 막 홍보하고 그런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만약에 주식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라노스 채널도 있어요. 거기 가셔서 한번 시황 분석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쭉 보시면은 조금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뭐 찍어 뭐 이러시는 분은 아니고요. 지금 시장이 어떻고 여러분들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고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가져야 되고 기업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도 그런 부분을 공부를 이제 우리 선생님께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선생님처럼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훌륭한 알뜰맨이 되고 싶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더 멋진 기업 보고서 가지고 여러분들께 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뜰맨 이승원이었습니다. 안녕!